네, 스위프트 앱 개발 최종 보고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자 IT 미디어 공학과 2010-1466 미디어 트랙 권성한이라고 합니다. 먼저 목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를 시작으로 하여서 제작한 앱에 대한 구조에 대한 설명, 그리고 시연 영상, 그리고 마무리를 하는 방향으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프로젝트 소개입니다. 일단 먼저 저희가 프로젝트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미팅을 가졌을 때 얘기한 큰 네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은 이제 앱 개발을 위한 새로운 언어를 습득하는 것에 집중을 하였고, 앱 UI, UX 구현뿐만 아니라 서버와의 통신 기능을 구현하는 것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용자 인증을 통한 로그인 기능 구현도 필수적이었고, 서버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불러오는 것까지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정한 프로젝트는 가계부의 앱을 개발해보는 것인데요. 저희가 앞서 설정한 네 가지 목표와 굉장히 유사한 점도 많고 적합한 부분이 많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가계부를 선택을 하였고, 이 가계부 앱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읽고 쓰기 기능이 필수적이고, 사용자 로그인 기능을 통한 개별 데이터 관리, 또한 간단한 UI 구현까지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자 했던 프로젝트와 연관이 많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은 이제 실제로 아이폰에서 굉장히 널리 많이 사용되고 있는 위플 가계부에서 가져온 그림입니다. 그래서 스펙은 다음과 같습니다. 앱 개발 프로그래밍 언어는 이제 iOS 앱 개발이다 보니 스위프트를 비롯한 스위프트 UI를 사용을 하였고요. 그리고 백엔드 서버는 백엔드를 콘솔을 사용을 해서 사용자에게 더 편리한 백엔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파이어베이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 파이어베이스와 그 파이어베이스에서 제공하는 파이어스토어를 데이터베이스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네, 제작 앱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여기서 보이시는 이 앱 아이콘은 제가 직접 한번 만들어 본 저의 가계부 어플의 앱 아이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적용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전체적인 구조는 오른쪽에 리스트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각각을 나타내는 것을 오른쪽에 이제 글로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스위프트 어카운트북 앱이 이제 메인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고, 사인인 이메일 뷰는 회원가입 뷰, 그리고 어카운트 북 뷰는 가계부의 캘린더 UI를 만들 때 사용을 하였고요. 그리고 어센티케이션 뷰는 말 그대로 이제 사용자 인증과 로그인을 담당하는 뷰입니다. 그리고 가계부 메인 화면 뷰를 이벤트 캘린더 뷰라고 하였고, 이 앞에서 사용자 인증을 할 때 필요했던 그 기능과 같은 매니저 관리를 어센티케이션 매니저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고, 애드 레코드 뷰는 실제로 가계부에서 수입과 지출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뷰였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신 리스트를 좀 더 모식도를 통해서 쉽게 파악을 해보자면, 메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볼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사용자는 로그인 혹은 회원가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회원가입을 누르게 되면 회원가입 뷰를 통해서 이제 파이어베이스에 있는 회원을 가입을 하고, 그렇게 해서 로그인을 하는 것이 이제 여기서 이 모식도에서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후 이제 가계부 메인 화면 뷰는 다음과 같이 볼 수 있고, 여기서 이 플러스 버튼을 통해서 수입과 지출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이 설정 버튼을 토글을 눌러서 로그아웃을 할 수도 있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코드에 대한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 로그인 화면에서 다음과 같이 v스택을 통해서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입력받을 수 있게 해 두었고, 로그인 버튼을 만들어 두었는데, 이때 이 로그인 버튼에 이 버튼의 기능이 로그인이 적혀 있는데, 로그인 펑션은 밑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어베이스를 통해서 인증을 하고 로그인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회원가입 아이디가 없어서 회원가입을 해야 될 때는 다음과 같이 이 버튼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가입 뷰에 처음 들어가게 되면 일단 똑같이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입력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 회원가입 버튼이 생성되어 있는데 회원가입 버튼은 위에서 사인인 펑션을 통해서 이미 이메일이 존재를 하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반대로 이제 새로운 유저를 이제 만들 수 있게 create user를 통해서 만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로그인을 해서 들어오게 되면 가계부 화면을 볼 수 있는데 먼저 이 탭바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탭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콘으로 표시를 해 두었는데 캘린더, 문서, 자산, 그리고 설정 탭입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캘린더와 문서와 자산 탭의 기능은 아직 구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앞으로 뭐 더 이 가계부 어플을 개발하게 된다면 여기 부분에 이제 주식 자산이나 뭐 다른 은행 계좌 등을 이제 연동할 수 있게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설정 탭을 통해서 로그아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고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가계부에서 이달의 수입과 이달의 지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달의 수입과 이달의 지출 부분이 여기서 전부 계산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네, 계산하는 부분은 밑에 있는 펑션을 통해서 계산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 플러스 버튼을 통해서 이제 사용자가 수입과 지출의 기록을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다음과 같은 플러스 버튼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 화면에서 날짜를 설정할 수 있고 수입과 지출도 이제 작성을 하고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 파이어스토어에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알아서 이 창이 닫힐 수 있도록까지 구현을 해 두었습니다. 네, 다음은 시험 연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보시면 이렇게 회원가입 버튼을 눌러서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회원가입이 성공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밑에서 보면은 이렇게 회원가입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회원가입 성공 로그인하면 돌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회원가입했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제 입력을 하게 될 텐데 먼저 파이어베이스에서도 방금 회원가입한 아이디가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로그인을 진행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가계부 UI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제대로 로그인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날짜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네, 그리고 날짜도 잘 선택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게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그 사용 방법은 오른쪽에서 더 크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계부에서 들어가서 원하는 날짜, 수입과 지출을 기록할 원하는 날짜를 선택하고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수입 지출을 기록할 수 있도록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수입과 지출을 기록을 해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다음과 같이 레코드가 나오는 걸 볼 수 있고 이달의 수입과 이달의 지출까지 계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한 번 더 저장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추가로 저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리스트 형식으로 나오게 되면서 전체까지 계산을 해서 이달의 수입과 이달의 지출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옆으로 슬라이드를 통해서 삭제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현해 두었습니다. 그러면 이달의 수입까지 잘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거의 설정을 누르면 로그아웃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제 최종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앞서 보았던
이제 수입과 지출이 실제로 파이어스토어의 데이터베이스에 잘 저장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시연 영상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할 수 있고, 똑같이 이제 수입과 지출을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장을 하면 밑에서 볼 수 있다시피 아이디와 그리고 도큐먼트가 저장이 됐다라는 글을 확인할 수 있고, 새로 고침을 하면 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잘 저장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삭제를 하게 되면 이제 바로 앱에서도 이제 반영이 되고, 없어진 글 문구와 함께 실제로 새로 고침을 했을 때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가계부 앱을 개발을 했고 시연 영상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준비한 발표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마무리하자면 혼자서 처음부터 프론트엔드부터 백엔드까지 개발을 하면서 생각보다 고려해야 될 사항도 많고, 이제 그 에러를 잡는 부분에서 이제 고려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제 좀 더 세심하게 고민을 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좀 많이 느껴졌던 것 같고, 그래서 다음에 만약에 또 이러한 기회가 된다면 처음부터 좀 세심하게 설계를 한 다음 이제 좀 탄탄한 앱 구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싶습니다. 이상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